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나영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다. 나영은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 마을로 이사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나영도 그들과 금방 친해졌다. 그러나 마을에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규칙이 있었다. 첫째, 일몰 후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둘째,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수지 근처엔 접근 금지. 셋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이나 전통적인 금기 사항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영은 이 규칙들이 단순히 기분 상의 법칙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영은 마을 공용 도서관에서 너무 늦게까지 책을 읽느라 저녁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불빛 하나 없이어두었고 나영은 조금씩 희미하게 들리는 소음에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저 멀리서 발걸음을 맞추는 소리가 뒤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영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에 누구인가가 뒤따라왔다는 직감을 느꼈다. 급하게 문을 닫고 문고리를 잠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나영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의 시선을 떨쳐내기 위해 침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잠시 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문을 가로막은 커튼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영은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경험했다. 밤이면 창문에 무언가가 긁히는 소리, 벽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문 뒤편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들은 단순히 무시하거나 불쾌한 표정으로 이 주제를 피했다. 나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결국 마을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나영은 마을 외곽의 저수지로 향했다. 그녀는 마을의 금칙을 무시하고 저수지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싶었다. 저수지 근처에 도착하자 그녀는 오래된 돌다리가 물 위에 반사되어 서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다가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저수지에서는 기와 함께 한숨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물가에 도착했을 때 물 안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저수지 안쪽으로 바라보니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이 조용히 떠올라 물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영은 공포에 질려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저주에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뒤에서 서늘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마을의 한방에서 깨어났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저수지는 우리 마을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가 지켜온 금기가 있었던 겁니다. 나악한 영혼이 저수지에 묶여있죠. 그걸 깨운다면 마을이 위험에 처할 겁니다. 나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골 마을의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은 암흑의 진실을 알게 된 그녀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짐을 챙기고 서둘러 마을을 떠났지만 그날 밤 그녀는 저수지의 눈을 다시 떠올리며 치가 떨리는 공포를 느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나영은 밤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섬뜩한 꿈을 꾸었고 저수지에 남겨진 그 눈에 소름 끼치는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나영은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되었고 이상한 소리와 환각에 시달리며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혀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눈이 날 보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그들은 영원히 날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나영은 그러나 간 곳 없이 사라졌고 그녀가 살던 방은 영원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행방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고 마을은 여전히 어둠과 저주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미룡산이라는 정체 모를 산이 있었다. 미룡산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아무도 그 안쪽 깊숙이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다. 이 산에는 한 가지 관습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미룡산 입구에 서서 돌계단을 3번 밟고 성묘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린 후 미룡산이라고 크게 3번 외치면 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친구들 4명이 미령산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름은 각각 민혁, 준서, 혜진, 그리고 은지였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배다른 친구들로 항상 서로의 모험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니곤 했다. 이들은 새벽 4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미령산은 새벽에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전설을 믿었던 이들은 아직 어두운 새벽에 산 입구에서 모였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돌계단 위에 올라서서 중심에 서 있었다. 민혁이 앞장서서 첫 번째 계단을 밟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미령산. 나머지 친구들도 한 명씩 계단을 밟고 코러스를 맞추었다. 미령산, 미령산. 순간 바람이 멈추고 주변은 어렴풋이 밝아졌다. 산속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로 그 길을 따라 산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엔 별다른 느낌 없이 순풍을 맞으며 산을 올라갔지만 점점 길은 더 좁고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길을 오르다 보니 몇 시간 후 뜬금없이 큰 저수지가 나타났다. 물은 잔잔하고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은은한 아침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다가오는 이상한 냄새가 이들에게 불안을 주기 시작했다. 준서는 물에 발을 담가보고 쉽다고 말하며 물가로 다가갔다. 그런데 혜진이 갑자기 팔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안 돼. 뭔가 이상해. 그 순간 저수지 중앙에서 무언가 잠겨있는 형상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마치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이끼 덩어리 같았다. 이제서야 이들은 저수지의 끔찍한 냄새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부패한 시체의 냄새였던 것이다. 저수지 곁을 벗어나자 이들은 낡은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작은 방이 2개 있는 단층 집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은 어딘가 불길해 보였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사진 속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때 은지가 벽 한쪽에 기묘한 문양을 보게 되었다. 원안에 복잡한 도형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문양은 뭔가 의식적인 느낌을 주었다. 이게 뭘까? 은지가 무심코 문양을 손으로 쓰다듬었을 때 갑자기 집 안이 어두워지면서 문이 저절로 닫혔다. 전등도 없었던 집안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친구들은 한데 모여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때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무언가 내 다리를 잡아. 그녀의 다리를 향한 시선을 돌린 그들은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엔 준서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내 다리도 잡혔어. 그들은 모든 힘을 기울여 준서를 빼내려고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집안의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방이 나타났다. 그 방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벽 쪽에는 또 다른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성묘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트림을 외친 기억은 먼지처럼 희미해졌지만 이들은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방한 인물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그들은 동시에 미령산을 3번 외쳤다.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집 밖으로 빠져나와 신속히 산을 내려가던 이들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이 다시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을의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인사말로 시작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무 일 없었겠거니? 노인은 말했다. 미령산에서는 무언가를 가져오는 법이야. 그것이 내 마음이든 당신의 영혼이든. 그 후 이들은 산을 떠나지만 끊임없이 돌아오는 악몽과 불길한 예감 속에 산다. 그들의 우정은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는 미령산이 미스터리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려고 했지만 그저 두려움과 고통만을 남겼다. 도대체 이 미령산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의 다리를 붙잡는 그 손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어느 누구도 답을 알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미령산에 도전하겠다는 젊은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다. 과연 다음 도전자는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을 겪을까?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이다. 3번째 이야기 여름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곳은 우리가 살던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며 30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실종된 사건 이후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었다. 우리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폐가를 방문했다. 오후 8시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폐가 앞에 도착했다. 낡고 망가진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우거진 잡초와 폐허가 된 집이 눈앞에 펼쳐졌다. 첫눈에 봐도 그 집은 기묘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여기저기 깨진 창문으로 바람이 훅훅 들이쳤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눠 방을 탐색하기로 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으로 향했다. 계단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이상하게도 우울함이 느껴졌다. 이윽고 나는 손전등의 불빛을 잠시 끄고 어둠 속에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순간 쓱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이 내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소름이 돋으며 나는 급히 손전등을 다시 켰다. 복도를 걸으며 문 하나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여기저기 피어있는 침실이 나왔다. 그 방은 한때는 아늑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나는 방 구석에서 하얀 커튼을 발견했는데 커튼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커튼 뒤에는 녹슨 철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위에는 분명히 열지 마시오라고 적힌 크레용 자국이 있었다. 경고를 무시하고 나는 호기심에 못 이겨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를 펼쳐보니 그 속에는 기괴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가족이 겪었던 불가사의한 사건들, 해가 질 때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꿈 속에서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 마지막 페이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을 떠나라. 그가 온다. 나는 일기를 덮고 급히 방을 나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다. 그 사이 친구들도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엽서를 뒤적이던 친구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화장실에서 두 번째 친구는 문이 스스로 잠겨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급히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집 밖에서 어떤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최대한 빨리 집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마치 그 무엇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 집 밖으로 탈출하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집 안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한 명씩 순서로 폐가를 빠져나와 길을 달렸고 멀리 도시에 도착해서야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내 일기장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온다. 그가 대체 누구일까? 폐가에 두고 온 그 상자와 일기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친구들도 우리가 겪은 일을 거의 말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를 방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하지만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공포스럽게 떠돌았다. 나는 다시는 그 일을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그날 이후로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 깊이 경계하게 되었다.